안녕하세요. 전주에 있는 라한 호텔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전주를 2박 3일 다녀오면서 하루씩 다른 호텔에 묵었는데요. 신라스테이 전주와 라한 호텔 전주입니다. 신라스테이를 첫날에 다녀왔는데 최근에 라한 호텔이 특가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라한은 현대 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른 회사에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주 에이펙과 리브랜딩이라고 할까요? 무튼 이미지가 좋아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신라스테이랑 비교하려고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 트립닷컴에서 룸만 93,000원에 예약을 했고요. 각 숙소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먼저 입실하기 전에 국립전주박물관을 들렀어요. 저희는 국내 여행을 갈 때 여행지 근처에 국립이나 도립박물관이 있을 경우엔 가보려고 하는 편인데요. 마침 전주에 국립박물관이 있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을 쓰다라는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3월 말까지 전시 예정입니다. 특별전이 아니어도 상설 전시들도 있으니까 휴무일은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들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민간 시설들보다 잘 꾸며놓고 의미 있는 전시들을 많이 기획하기 때문에 가시는 여행지 근처에 이런 박물관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관람료가 무료이거나 몇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부담이 없는데 그에 반해 박물관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거든요. 국립전주박물관은 안중근 특별전시도 좋지만 저는 위층에 있는 상설전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귀엽고 예쁜 유물들이 많아서 아내랑 같이 정말 재밌게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도 있으니까 아이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추천해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이런 곳에 가면 늘 생각했었던 게 이렇게 좋은 곳에 왜 사람이 별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곳을 잘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즐겁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까지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박물관 관람을 모두 마치고 라한 호텔로 출발을 했습니다. 호텔 뒤편으로 안내를 해줘서 뒤쪽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뒤쪽에는 주차장 출입구가 없었고요. 큰 도로 앞쪽으로 출입하는 형태였습니다. 신라스테이도 그렇고 라한 호텔도 그렇고 주차장 진출입로 폭이 좁아가지고 입차나 출차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긁힌 자국들이 꽤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은 당연히 있었고요. 평일인데도 주차장이 조금 북적거리는 편이어서 주말에는 주차장 공간의 여유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날은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일찍 도착을 했어요. 얼리 체크인을 하려면 35,000원을 내야 되는데 35,000원 금액을 시금 객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시금 업장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얼리 체크인을 살짝 고민하다가 호텔 안에 있는 한옥당이라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 내에서 보이는 한옥 풍경이 좋아 보여서요. 일찍 오시면 이곳에서 커피 한잔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았고요. 투숙객은 10% 할인돼서 라떼랑 아메리카노 이렇게 두 잔에 12,000원 나왔습니다. 호텔 카페 치고는 저렴하죠. 내부에 기념품과 술을 팔기도 했었고요. 아내와 대화를 하다 보니 1시간 정도는 금방 갔습니다. 위층에 루프탑이 있었고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빨간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루프탑에서 보이는 한옥마을 풍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1월이라 추워서 오래 있진 못했고요. 야외 수영장이 있었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돼서 로비로 왔습니다. 평일이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체크인을 했고요. 주말에는 많이 붐빈다고 하네요. 이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시티뷰 트윈 객실을 예약했고요. 침대 하나는 더블, 하나는 싱글이었습니다. 창문 풍경은 시티뷰였는데 산이 살짝 보이고요. 여기도 새벽에 차량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쪽 시티뷰는 크게 볼 건 없었어요. 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대쪽 한옥뷰가 좋아서 그쪽으로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객실에 있는 TV입니다. TV는 작았는데 OTT 연결은 다 가능해서 저녁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옆에 작은 책상이 있고요. 호텔 안내 책자, 홍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작업하기에 좋을 것 같았고요. 캡슐 머신 대신에 커피 티백이 있었고요. 커피랑 차 티백이 각각 두 개씩, 물은 끓이는 용도로 하나 있었고, 밑에 냉장고에는 물 두 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편의 도구들이 있었어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조금 나서 살짝 불쾌했어요. 관리가 잘 안 되는지 수전도 삐걱삐걱 거리는 느낌이 있었고,
세면대 수전에서 물도 한두 방울씩 계속 새더라고요. 어메니티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비데가 있었는데 뚜껑이 닫혀 있는 게 뭔가 불안했습니다. 화장실 냄새가 나는 게 혹시 저 안에서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고요. 욕조가 있어서 반신욕을 하기 좋을 것 같았지만 이때는 냄새 때문에 조금 그랬습니다. 변기 뚜껑을 활짝 열어봤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고요. 왜 냄새가 계속 나냐 했더니 변기 안에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변기 안에 물이 고여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타고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였어요. 프런트에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물을 몇 번 내리니까 괜찮아져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호텔 컨디션들에 조금 문제들이 있었는데 침대 옆에 티슈값에 휴지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 화장실 내부에 물기, 변기 냄새, 덧칠된 페인트, 수전 삐그덕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묵었을 때 만족도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요소들이거든요. 괜히 눈에 걸리는 것들이요. 객실 운영팀과 시설팀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는 게 단언컨대 고객들이 느끼게 되는 호텔의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에선 편하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묵고 싶거든요. 가습기를 받았고요. 가습기를 받았는데 밥통 같아 가지고 살짝 웃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1층에는 투숙객들을 위한 전자레인지랑 ATM기, 각종 편의시설이 있었고요. 더 플레이트라는 조식 뷔페를 먹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비즈니스 센터고요. 와이파이랑 프린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잠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전주 산책이란 북카페입니다. 2층에 있는 한옥당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한옥당은 저녁에 와인바로 운영이 됩니다. 전주 산책은 서점과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곳이고요. 이것저것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기념품과 유명한 풍년제가 초코파이도 있었습니다. 기본도 맛있고 녹차도 맛있더라고요. 책은 신간들도 많이 보였고요. 아이들을 위한 책들도 꽤 있었습니다. 카페도 있으니까 한번 가셔 가지고 책도 보시면서 잠시 시간을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우나와 짐은 지하에 있고요. 투숙객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는 50% 할인된 가격 12,000원에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짐은 남자 여자 사우나 각 옆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수건이랑 물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걸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옆에 인바디 체크하는 것까지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건 좋았습니다. 웨이트랑 카디오 같은 장비들도 잘 구비되어 있었고요. 조금 더 안쪽엔 요가나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공용부 화장실입니다. 지하에 있는 조금 떨어진 화장실이었는데도 전체적으로 깔끔했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향도 좋았고요. 1층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오면 건물 외부에 세븐일레븐이랑 몇 가지 상점들이 있었고요. 간단한 물품이나 먹거리들은 이쪽에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와인 무제한이나 조식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먹고 싶었던 맛집들이 있어가지고 오원집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오징어 볶음 그리고 연탄 불고기를 김밥에 싸먹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아내와 함께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체크아웃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후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외관은 깨끗한 신식 호텔이었는데 내부는 오래된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리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모델링을 살짝 한 것 같았지만 객실과 공용부 부분에서 낡은 곳들이 조금씩 보였어요. 그래도 4성급 호텔인데 시설과 객실 수에서만 구색을 갖추고 실상 내실이 떨어지면 호텔을 자주 가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실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객실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예민하게 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는 게 다른 숙소들보다 호텔을 찾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텔에 온 느낌이 아니라 모텔보다 조금 더 나은 혹은 비슷한 컨디션의 숙소에 온 느낌을 받아가지고 조금 실망을 했었고요. 라한 호텔 전주를 묵으면서 좋았던 점이랑 안 좋았던 점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건물 내부에서 보이는 한옥뷰, 일몰의 풍광은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지로서의 위치 또한 굉장히 좋았고요. 여름엔 야외풀에서 수영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좋았던 점은 객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결국에 호텔이란 건 여독을 풀거나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저런 부분에서 약간씩 보이는 빈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참 아쉬웠습니다. 엄청나게 불편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호텔 자체적으로 이런저런 기획과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언젠가 좋은 컨디션을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비슷한 가격의 삼성 비즈니스 호텔 신라스테이입니다. 라한 호텔 전주와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